261페이지 17번부터 32강 자본 탐상 CBT 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61페이지 17번부터 32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7번 보수 검사를 할 때 자본 탐상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결함이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필렛 용접부의 피로균열, 요거는 그 표면 결함 할 수 있습니다. 언더컷 저부에 발생한 균열, 언더컷은 아랫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표면 검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언더컷 저부에 발생한 균열은 표면 결함 탐상하는 자본 탐상 시험으로는 부적합합니다. 크리프 균열, 크리프에 의해서 표면에 나타나는 균열, 응력 부식 균열,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18번 흑색 자본, 비형광 자본을 관찰할 때 적합한 조도는 500룩스 이상입니다. KS 규격에서. 자, 19번 형광 침투액을 사용한 자본 탐상 시험에서 나타난 지시를 관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는 해놨습니다. 형광일 때는 무조건 자외선 등 울트라 바이올렛 램프 자외선 조사 장치입니다. 20번 자본 탐상 시험에 사용되는 A형 표준 시험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형 표준 시험편은 시험 조작의 적합 여부를 조사할 때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험편은 장치 자본 검사액의 성능 비교 점검할 때 사용하는데, 이 A형도 여기 가능한데, 근데 B형일 때는 이 부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형 대비 시험편 저는 이렇게 였습니다. 장치 자본 검사액의 성능 비교. 요것만 B형 대비 시험편 요 사항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A형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A형은 참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A형 표준 시험편입니다. A형 표준 시험편은 연속법에서의 시험편 표면 유효 자기의 강도 및 방향, 탐상 유효 범위를 조사할 때 사용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A형 굉장히 광범위하죠. 근데 B형은 단지 장치 자본 검사액의 성능 비교에만 쓰입니다. 그 다음에 A형 표준 시험편은 KS 규격의 재료와 치수 조건 만족할 때 별도로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되겠지요. 자, A형 표준 시험편. 우리 표준 시험편은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비 시험편이라고 합니다. 장치 자본 검사액 성능과 요거는 B형은 요것만 하는데 A형은 요것도 하고, 연속법에서의 시험체 표면의 유효 자개 강도, 방향이라든지 탐상 유효 범위, 시험 조작의 적합 여부를 조사합니다. 자, 21번 자본 탐상 시험에서 탈자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보자성이 아주 낮은, 보자성이 높을 때는 잔류자위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탈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자성이 아주 낮다는 것은 잔류자위도 아주 낮다는 거예요. 검사 후 5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할 때는 그 전에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잔류자기 불필요한 큰 주물에 실시한다. 잔류자기가 불필요한 큰 주물에는 실시할 필요가 없겠지요. 자본 탐상 시험 실시한 후 자본 세척을 방해할 때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잔류자기가 남아있으면요 자본 세척을 방해합니다. 이럴 때는 탈자를 실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번이 21번에서는 정확한 답이 되겠지요. 22번 자본 탐상 시험 프로드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사지시는, 프로드법에서는 점극지시라든지 전류지시 같은 거, 솔레노이드 코일이 굵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자극지시는 요크법, 극감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23번
비파괴 검사의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는 요인의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는 기술자의 기량 향상에 의해 검사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 제품, 부품에 적합한 NDT, 비파괴 검사 시험 선정을 토대로 검사 신뢰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적합한 평가 기준의 선정과 적용으로 검사의 신뢰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라 검출 가능한 모든 불연속 제거하고 보완하여 검사 신뢰도 향상한다. 모든 불연속 보완하여 검사 신뢰도 향상한다. 검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불연속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결함이 이제 여기에 규정은 별도로 없더라도 결함이 어느 정도 작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막 그냥 통과해도 된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초음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선형 결함이 1mm 이하다. 요거는 봐주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나타나도. 그러니까 검출 가능한 모든 불연속을 제거하고 보완하여 검사 신뢰도 형성한다. 이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그 회사에 따라서 발주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파괴 검사에서 보내가지고 결함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24번 자분 탐상 시험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자분 탐상으로 금속 내부 조직 판별하는 이건 아닙니다. 현미경이나 뭐 전자현미경이나 이런 걸로 하지 자분 탐상 시험으로 내부 조직을 어떻게 판별합니까? 나 시험체 표면 균열 검출 능력이 우수하다. 이건 맞습니다. 다는 왜 틀렸냐면 다른 거는 관계는 비자성체 자분 탐상은 다 좋은데 이 비자성체는 안 됩니다. 아예 비자성체란 말이라면 이건 안 됩니다. 자, 비자성체는 잔류자장을 이용하면 결함 검출 능력 우수하다. 이 항목이 잘못되었습니다. 대형 부품일 때 1회 통전으로 시험체 전체의 탐상이 효과적이다. 18인치 이상일 때는 나누어서 검사한다. 라고 규격집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5번으로 넘어갑니다. 262페이지 25번 원형 자화로 길이 45cm, 직경 2.5cm의 중심도체를 사용하여 외경 5cm의 부품을 검사할 때의 전류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이제 원형 자화로 이렇게 할 때는 이 전류값은 뭐로 가지고 계산하느냐 하면은 지름으로 계산, 직경으로. 여기 5cm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5cm는 2.54로 나누면 약 2인치가 됩니다. 2인치 조금 안 되죠? 그럼 2인치가 조금 안 될 때, 통전법에서, 이게 통전법입니다. 전류의 산출값은 약 1800A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D가 직경이 5인치보다 작을 때는 A는 전류는 어떻게 산출하냐면 직경에다 곱하기 700 내지 900을 한다. 완전히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700에서 900을 곱하면 된다. 그리고 5cm도 인치로 고치려면 정확하게 2인치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도 약 2인치라서 27, 14, 1400에서 29, 18초 1400에서 1800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에 1800A가 있습니다. 26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 분리에서 기술되는 자화 방법의 기호 ER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직각 통전법입니다. 전기를 통하는 건 E죠. 그죠? 일렉트릭. 그러니까 일렉트로 이렇게 됩니다. 전기. 자, 일렉트릭이라고 하면 되겠죠. R은 렉탱귤로 직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각 통전법이 ER이 되고 축 통전법이 EA가 됩니다. XR, 코일은 C가 되겠고요. 자, 자속관 통법은 왜 I냐? 이건 여기 지금 영어로 너무 하면 안 되니까
요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induce라는 뜻이 되는데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7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자화 방법의 부호로 C가 의미하는 것은 고일법이다. 그렇죠? 여기에 또 극관법은 M이고 프로도법은 P이고 전류관통법은 B가 되겠습니다. 28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따른 A형 표준 시험편으로 옳은 것은 A형 표준 시험편으로 옳은 것은 자 A1 10 4선 50은 없습니다. 15 50은 있지만 10 50은 없습니다. 직선. 그 다음 A1 20 50도 없습니다. 20 50도 없고 A2 15 50 있죠. 15 50 그리고 A2는 무조건 직선형 뿐입니다. 그 다음에 A2 30 30이 있긴 있는데 50도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A2는 무조건 직선형 뿐입니다. 자, A형 표준시험편 이것도 규격집에 있는 그대로 지금 몇 번이나 이렇게 다시 이제 문제풀이 도중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봅시다. A형은 A1형하고 A2형으로 나눕니다. 그 제조 방법이 달라요. 자, 제조 방법 한번 보십시다. KSC2504의 일종, 여기서는 안 했는데 사실은 일종이 뭐냐 하면은 밑에 있죠. 전자연철판입니다. 이걸 냉간화변을 한번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걸 다시 A1일 때는 풀림, 오닐림, 현장에서는 소둔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 소둔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일본식 한자입니다. 소둔, 영어로는 어닐림, 우리말로는 풀림이죠. KSC2504 일종을 풀림 열처리합니다. 어디에서? 불활성 가스 분위기에서. 여러분, 불활성 가스는요, 주위의 산화물이나 이런 걸 반응을 못하도록 합니다. 공기 중에서 우리 그냥 두면 산화가 되면은 녹이 슬거나 그렇겠죠. 근데 불활성 가스를 뿌려놓고 이제 열처리하면은 주위에 그런 어떤 공기 중에 산화물이 있는 거하고 결합을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이게 불활성 가스입니다. 이 불활성 가스 분위기 열처리에서 항상 열처리하면 어떤 온도를 가합니다. 여기서 600도씨까지 가해가지고 그 노에 두고 1시간을 기다립니다. 이걸 유지시간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도씨까지 이것도 분이 천천히 냉각하는 걸 선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A2는 어떻게 되냐? KSC2504 일종 전자연철판 이거는 저 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A2는 냉간화변한 바로 그대로 열처리하는 바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르죠. 자, A1은 그러고 원형, 직선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4개가 있지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결함을 원형으로 파놓은 거, 직선으로 파놓은 거 있기 때문에 8가지가 되고요. A2는 5가지 뿐입니다. 모두 직선형으로 합니다. A2는 7이 있으면 이거는 인공음의 깊이고 50은 뭐냐면 그 판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A1이든 A2든 그 우리가 표준시험편 두께는 50마이크로미터하고 100마이크로미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50마이크로미터 해봤자 약 종이보다 조금 두꺼운 종이 그 하나의 두께와 같습니다. 그런 철판에다가 이제 결함을 파는 거예요. 4선 50이라는 것은 두께가 50인데 그 위에서 7마이크로미터까지 깊이로 결함을 판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A2는 모두 직선형이고 5가지고 A1은 전체적으로는 4개지만 각각 원형과 직선형이 있기 때문에 8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수치 가운데 경사선, 이 경사선이라고 하면 좋은데 한자로 줄여 사선이라고 해놓으면 우리 요즘 젊은 MZ 세대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선은 경사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용어를 줄여서 많이 쓰더라고요. 수치 가운데 경사선, 사선 왼쪽은
인공흠 깊이입니다. 인공흠 깊이입니다. 사선 오른쪽은 판의 두께입니다. 아무래도 판의 두께가 좀 두꺼워야 되겠죠. 그 치수의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 인공흠 깊이 공차는 7마이크로미터일 때는 7마이크로미터를 전문가가 파야 되는데 오차를 줘야 됩니다. 얼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마이크로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2마이크로미터라 이 말은 플러스 2마이크로미터 마이너스 2마이크로미터니까 그 사이가 4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마이크로미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4마이크로미터고 30마이크로미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8마이크로미터입니다. 60마이크로미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15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A2 7 4선 50인데 곱하기 2로 나타낼 때는 뭐냐면 A2 7 4선 50에서 잡음 모양을 얻을 수 있는 자화전류 있죠. 그거보다 2배의 자화전류치로 시험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2배로 더 전류를 공급해가지고 하라. 이게 곱하기 2로 나타냅니다. 자,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을 분류해서 표준 시험편 A2네요. A2 7 4선 50이 나타내는 의미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사선 왼쪽은 인공흠의 너비가 아니고 인공흠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나가 틀렸고요. 가의 치수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로 나타낸다. 맞습니다. 다 사선의 오른쪽은 판 두께를 나타낸다. 이것도 맞습니다. 라 인공흠이 직선형이다. A2는 직선형 뿐입니다. 자, 그 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수치 가운데의 경사선, 사선 오른쪽은 판의 두께를 나타낸다. 50하고 100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 30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사이클로트론, 사일리스 등을 사용하여 얻은 1펄스의 자화전류를 무엇이라는가? 1펄스의 자화전류를 무엇이라는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충격전류라고 합니다. 충격전류를 만들 때는 우리가 그냥 120분의 1초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이클로트론이나 사일리스트 등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31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의한 자분 탐상 시험 결과 독립 자분 모양으로 길이가 나비의 3배 이상인 지시를 무엇이라고 하냐? 길이가 나비의 3배 이상인 지시를 우리는 선상 자분 모양. 길이가 나비의 3배 미만일 때는 원형상 자분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32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의한 자분 탐상 시험하는 한 과정인 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 처리 범위는 용접부의 경우 시험 범위에서 모재처우량 10cm가 아니고 약 20mm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건식 자분을 사용할 때 표면을 잘 건조해 줘야 됩니다. 당연한 조치사항입니다. 시험체와 전극의 접촉 부분은 깨끗이 닦아 놓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스파크가 일어나 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험체는 원칙적으로 단일 부품으로 분해를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33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자분을 건식, 습식으로 나누는 기준인 것은 분산매. 이것도 또 줄인 거죠. 분산매는 뭐냐면은 분산매질입니다. 분산매는 분산매질입니다. 분산매는 분산매질입니다. 분산매는 분산매질입니다. 분산매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건식, 습식 요 두 가지 뿐입니다. 34번.
항공우주용 자본 탐상으로 비형광 자본 사용할 경우 백색 등을 검사 영역에 설치하여 적절한 검사를 하기 위한 밝기는 적어도 얼마냐 항공우주 규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KS 규격이면은 500룩스인데 항공우주 규격에는 그 4배 이상이 되는 2150 룩스가 되겠습니다. 35번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본 모양 분류에 의한 자본 모양 관찰 시 미세한 요철부에 생기는 누설자석에 형성되는 자본 모양, 자본이 오목 부분에 채워져서 생기는 자본 모양을 나타내는 의사지시는 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미세한 요철부 같은 이거는 요철이랑 울퉁불퉁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표면 거칠기 지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철강재료 자본탐상시험법 및 자본 모양의 분류의 규정은 내부 흠을 표준 모양으로 한 자본탐상시험용 시험편 종류는 내부험은 이게 뭐냐면 중간이 둥근 게 구멍이 있는 그 내부의 흠을 말하는 이건 무조건 B형 대비시험편. 대비시험편은 제가 표준시험편이라고도 했죠. 자, 3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4페이지 37번 철강재료 자본 탐상시험 및 자본 모양의 분류에 따라 자개의 방향 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은 B형 대비시험편입니다. 제가 이거 요 밑에 또 나왔죠. B형 대비시험편은 자화장치, 자본, 검사액의 성능조사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자기의 방향 강도를 측정할 때는 A형하고 C형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A형 가로 세로가 크기가 얼마 되면 20, 20인데 비해서 C형은 아주 좁은 부분 5,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지요. 그런 데는 C형 표현심표를 쓰는데 재질에는 A형하고 똑같습니다. 가우스미터도 이렇게 자개 방향이나 감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B형 대비시험편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화장치 자분, 장치 자분 검사액, 자화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장치 자분 검사액의 성능 조사하는 시험편으로 KSD 013-1994에 규정된 시험편입니다. 전자연철 및 시험체와 같은 재질로 만든 원통 모양이 되거나 시험편으로 길이 50mm이며 지름이 50도 있고 100도 있고 200도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고요. 드릴 구멍 깊이 10mm 이상 지름 1mm를 가공한 것이다. 자, B형 대비시험편도 우리가 수시로 여기에 규격집에도 그렇고 들어 나왔습니다. 자, 38번 극간법 장비는 기자력, 매그네토 모티브 포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힘이 되는 걸 말합니다. 전기를 공급하면 자기가 생성되죠. 자기를 일으키는 그 힘을 우리는 기자력이라고 하는데 극간법 장비는 기자력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여 자화력을 이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뭐라고 견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전기를 계산하고 하는데 이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장비가 완벽하냐 어떻게 하냐 다른 거 없어요. 4.5kg F짜리 주로 그 교류일 때는 4.5kg F 10파운드입니다. 사각으로 되어 있는 강판 그걸 이제 두고 이 장비로 가지고 자화를 시켜 들어 올렸을 때 들려 올려오면은 이 극간법 장비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전력 계산 이런 거 없습니다. 39번 철강 재료의 자본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본 모양 분류에서 자본 탐상 시험할 때 외부로 새는 잔류자기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가우스미터입니다. 가우스미터.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가우스미터. 40번 철강 재료의 자본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본 모양의 분류에 따라
시험 기록을 작성할 때 기입 내용으로 잘못 설명될 것은 요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시험체는 분명 치수 열처리 상태 및 표준 상태를 기재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분 모양은 제조자명, 형, 입도, 형광, 비형광 구별과 색을 기재한다. 요것도 맞습니다. 다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 결과는 보통 규격에는 결함 등급을 표시를 잘 안합니다. 결함 등급, 자분 모양, 분류 등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함 등급을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결함 등급을 잘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화 전류가 택류인 경우, 택류는 맹류라고 했다. 그죠? 택류는 맹류라고 했습니다. 택류인 경우에 맹류, 단상 반파, 정류 방식 등을 부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단상 반파도 있고, 삼상 반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걸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1번.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을 분리해서 일반적인 용접부를 연속법으로 자분 탐상 시험 할 때 예측된 결함 방향에 대하여 직각 방향의 작용강도를 얼마나 규정하고 있는가. 이것도 이 보기를 상당히 많이 내도 규격집에도 잘 나와 있는데 2분만은 생략했습니다. 일반적인 용접부를 연속법이 잔류법보다 낫습니다. 이게 제일 낮은 표에 있는 제일 낮은 겁니다. 1200에서 2000A/m 이게 제일 낮아요. 그래서 요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형광 자분 탐상 시험에서는 암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암실의 조도는 조도는 관찰면의 밝기 기준이며 한국산업 규격에 따릅니다. 20룩스, 형광 자분일 때는 20룩스 이하로 규정을 합니다. 43번. 한 전하를 Q라고 합니다. Electric Charge, 전기를 가해줄 수 있는 거, 그걸 전하라고 하는데 Q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같은 크기의 전하에 작용하는 힘에 해당하는 자장식이 F 나타내는 관계식은 무슨 식이든지 비례상수가 있습니다. K는 비례상수로 규정한다. 이 식도 몇 번 나왔는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적용 안 했더라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F equal K 괄호해가지고 R분의 Q의 제곱, 이 식이다라는 건 이제 스스로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또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완벽하게 제가 다 잘 알고 완벽하게 설명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이 규격집도 수시로 또 변하더라고요. 변하고 또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저는 어떤 사람이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래 제가 읽어봐도 어떤 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쨌든 이 자기 비파계 검사는 이제 CBT 이론 시험에만 걸리면은 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필답이 없잖아요. 그죠? 기능사에서는. 물론 산업기사나 기사에서는 필답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이론 시험의 CBT입니다. 자, CBT 60문제 중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데는 최대 10문제 정도는 그 방사선이나 초음파나 이런 데서 구석구석에 내면 내가 안 본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틀려야 되고 여러분도 그럴 땐 틀려야 됩니다. 다만 CBT니까 그 중에서 어느 번호를 썼는데 또 운이 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CBT가 이게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뭐냐면 36개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복해서 쭉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복해서 몇 번 봤다면 지금 제가 강의안을 들었다면 아마 45문제 이상은 맞을 겁니다. 너무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연연은 하지 말고 그렇다고 반복해서 공부를 안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꼭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선 CBT나 실기나 이런 거 좋은 결과가 얻도록 제가 또 한번 기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